자, 그럼 첫 번째 발표 소개하겠습니다. 지역 상권을 돕는 협력의 가치를 보여준 오비맥주 주식회사의 사례입니다. 발표를 진행해 주실 백주환 이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비맥주의 홍보팀에서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을 이제 같이 감상할 시간이 있는 줄 알고 제가 이제 같이 영상을 좀 보는 거를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거는 저희 오비맥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데 가면은 영상이 있고, 또 이투데이 그 행사 페이지 가면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꼭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캠페인 이름은 우리 동네 히어로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비맥주 저희는 카스로 유명한 회사인데, 전국 골목 상권 그 외식업 사장님들이 저희 거를 열심히 팔아주기 때문에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골목 상권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뉴스도 있었고, 그 작년 2024년에만 100만 자영업자가 폐업했다라는 소식이 매우 충격적인 뉴스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를 팔아주는 골목상권 그 자영업자분들이 한 60만에서 7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응원의 목소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비맥주만이 할 수 있는 캠페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주류 회사는 전국 골목 상권마다 영업사원이 다닙니다. 저희 맥주를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골목에 저희 이제 오비맥주 직원들이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생생하게 사장님들이 어떤 사장님들이 계신지 우리가 보고 느낀 그런 것들을 한번 모아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영업사원들한테 매일매일 만나는 사장님들 사연을 한번 홍보팀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한 330개의 사연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연을 바탕으로 저희가 우리 골목의 히어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훌륭하거나 더 이제 남다른 사연을 가지신 사장님들 한 100여 분을 선정을 해서 그 히어로라고 부르는 그 여정을 담은 이제 영상인데, 네, 나중에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래서 그 저희 영업사원들이 뭐 제주도부터 뭐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보다 보면은 정말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사연도 있고, 너무 감사한 사연도 있고, 막 그 암을 이겨내고 그 식당을 차려가지고 뭐 다시 재기하신 분이라든지, 진짜 우리 주변에서 이제 흔히 보는 우리 사장님들이지만 그 뒷면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이제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골목 상권을 지키는 히어로입니다. 이렇게 전국을 다 돌면서 한 분 한 분 다 만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곳들은 저희 뭐 영업부사장님, 저희 홍보부사장님이 직접 가셔서 만나서 응원하고 그 기념 트로피를 주고, 또 저희 영업에서도 이분들한테 특별히 지원하는 어떤 그 영업에 쓰이는 기념품 같은 것들을 모아서 선물로 좀 드리고, 그리고 전국 지점장들이 다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는 세레모니를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모아지는 또 이제 영상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저희가 이게 요번 그 히어로들을 일기 히어로라고 부르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계속 골목 상권을 지키고 있는 이런 지역 경제를 지키고 계신 분들을 조명하는 그런 캠페인을 좀 확대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하기 위해서 요번에 저희 캠페인은 저희가 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보는 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업사원 수백 명을 인볼브 시켜가지고 그 실제 현장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모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도 이 내용을 보면서 매우 공감도가 높다라는 게 이제 사내 소통에서도 되게 효과적인 캠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목에서 온 편지 이래서 주간 레터로 해서
사장님의 사연을 한 5개 정도씩 해서 쭉 계속 연재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출한 영상은 이 과정들을 그 영상 쇼필름으로 담았고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사연을 가졌던 그 5명의 사장님들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또 왜 이걸 하게 됐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 분들도 되게 좀 이례적으로 사내 소통이라든지 회사에서 오가는 딱딱한 이메일 같은 건데도 직원한테 답장들이 오고 너무 좋았다, 감동적이었다, 내년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또는 사장님을 골목에서 찾아봤던 그 이제 영업사원들한테도 되게 좋은 피드백을 서로 오갈 수가 있어서 저희도 매우 기억에 남고 보람된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을 열심히 매일매일 팔아주시는 그런 사장님들을 응원해 보려고 했는데 이 과정을 쭉 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가치들도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그 심사위원장님께서도 그 강조해 주신 그런 지속 가능한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매일매일 같이 사는 그 사장님들이랑 지속적으로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도 의미도 찾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 영업 대상이기도 하고 되게 감사한 비즈니스 파트너인 그런 자영업자분들과 더 깊은 관계를 또 만들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사내 소통으로도 매우 좋은 소재로 쓰여가지고 계속 직원들도 이 의미를 계속 되새기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영업사원들이 좋아하는 사장님들이 아닌 전 직원들이 뭐 내가 가는 단골집이라든지 막 그런 식으로 일반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내부 논의 중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높은 그런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분 동안에 같이 그 영상을 보면 좋은데 그 길이가 한 3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오비맥주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궁금하시다면 꼭 찾아와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또 현장에서는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비맥주 인스타그램 지금 바로 팔로우하시고 봐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역 상권에 돕는 협력의 가치 이렇게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사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발표자분 모시겠습니다. 지역 사회와 해양 환경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실천해준 그룹이죠.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마트 사업본부 김혜영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사례 발표 함께합니다. 자, 오늘 5개의 사례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롯데마트 ESG 팀장 김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사진하고 실물이 똑같죠? 제가 진짜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이 좀 잘 나온 것 같고요. 사실 저희 롯데마트가 이 CSR 필름 페스티벌은 올해 처음으로 사실 좀 응모를 했고 회사에서 이런 CSR 영상을 찍은 것도 사실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응모를 했고 처음 찍은 영상인데 이렇게 수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사례로 또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생긴 지는 2022년에 생겨서 사실 그렇게 좀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이제 2022년에 처음 팀을 맡으면서 과연 우리가 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많았고 그런 저희의 어떤 CSR 전략 방향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사례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롯데마트는 3개국에 175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유통회사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국내에 112개 매장 그리고 베트남에 15개 매장, 인도네시아에 4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회사의 사업 전략이 해외 사업 확장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온라인 때문에 저희가 매출이 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차별화된 그런 그로서리 위주의 이제 신선식품 활성화를 2가지 전략으로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점 저희가 온라인이나 이런 뭐 알리와 테무 같은 이런 글로벌 어떤 온라인 때문에 매년 매출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뭐 정부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사실 적자도 몇 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출이 계속 하락하는 회사에서 과연 CSR을 할 수 있을까라는 처음에 좀 의문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통회사고 고객의 최접점에 있는 그런 소비자가 이제 잘 찾아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CSR 활동은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또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을 또 타내기 위해선 윗분들을 또 설득을 해야 되고 이 설득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큰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 회사가 가장 좀 잘하는 것을 하고 업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자라는 처음에 이제 스타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의 본질에 대해서 찾아봤고요. 업의 본질은 그래서 롯데마트는 저희는 대규모 유통업과 도소매업 그리고 할인점업 등 이제 이런 유통회사고요. 제가 저희 팀에서 정의한 이제 저희 롯데마트 업의 본질은 결국 파트너사로부터 좋은 상품을 매입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고객한테 판매하는 것이 저희의 업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 파트너사가 있어야 되고 상품이 있어야 되고 고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CSR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기획을 해보자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전략을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에코 프렌들리 프로덕트라고 해서 보다 환경 친화적인 상품들을 만들겠다. 두 번째는 해피얼 파트너스라고 해서 저희의 어떤 거래처들을 행복하게 하겠다. 그리고 베러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우리 고객뿐만 아니고 고객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더 기여하겠다. 이 세 가지 전략으로 해서 저희 업과 연계한 그런 선순환 CSR 모델을 좀 구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타이틀은 좀 바다의 진심이라는 좀 타이틀로 좀 이제 하나를 좀 스토리를 만들었고요. 바다로 나간 이유는 저희가 2022년도에 이제 팀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2021년에 일본에서 이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그 오염수 이슈가 있었어서 대형마트의 수산물 매출이 굉장히 급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로서리 강화가 회사의 전략이기 때문에 수산물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수산물 활성화를 위해 뭔가를 해보자. 그럼 결국에는 이제 수산물이 살고 있는 바다로 나가보자라고 해서 좀 타이틀을 지었고요. 그래서 좀 바다의 진심은 이제 저희의 어떤 롯데마트의 진심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직관적으로 네이밍을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겁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네이밍을 직접 해서 이제 특허청에 상표 출원까지 좀 해봤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는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바다의 진심이고 바다를 사랑하는 진심을 담아 깨끗한 바다를 위한 진심, 어업 종사자를 위한 진심, 그리고 안전한 수산물을 위한 진심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저희 롯데마트의 바다사랑 캠페인 브랜드입니다. 이게 이제 도식도고요. 처음에 저희가 구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선순환 구조를 짜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베러 소사이어티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단은 바다로 가서 바다를 가꾸고 바다 숲을 조성을 해보자. 그리고 이런 저희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환경 리더 양성을 하기 위해 이런 캠프를 해보자라고 좀 기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촌 파트너사를 좀 지원을 해서 생산성 향상과 그 다음에 동반 성장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친환경적인 상품을 위해서 우리가 친환경 인증 수산물을 좀 매입을 하고 이 수산물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수산물 구매 시 일정 금액을 이제 기부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기부금을 조성을 해서 저희가 또 바다로 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좀 선순환 고리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구상했을 때 다들 이게 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과연 저희가 1년 프로젝트로 좀 추진을 했는데 가능할까라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요. 여기 위에서 보시겠지만 저희만 한 게 아니라 롯데마트, 군산시,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공단, 환경재단 이렇게 좀 민관이 협력을 해서 NGO까지 이게 같이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CSR 활동은 기업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 그다음에 기업 이런 NGO 단체가 같이 이제 힘을 협력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1탄이고요. 1탄은 저희가 이제 군산 장자도로 가서 바다숲 가꾸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왜 군산인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쨌든 저희 회사에 또 1차적으로는 기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다숲
가꾸기를 하는 2024년 5월에 롯데마트 군산점이 대규모 또 리뉴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맞이 저희가 또 고객들한테 이런 좋은 활동도 알리고 이런 회사를 또 홍보하고자 저희가 군산시를 좀 타겟으로 했고요. 그래서 장자도 해변에 가서 이제 바다 식목일을 기념을 해서 바다숲 가꾸기, 잘피 식재를 해서 잘피 식재도 하고 해양 쓰레기도 수거하는 이런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탄은 파트너사 동반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저희 완도전복 주식회사라는 파트너사가 있는데요. 이 파트너사에 저희가 스마트 수조를 지원했습니다. 이 스마트 수조는 양식장에 보면은 이제 전복들이 쭉 있고 물 안에서 이제 수온이나 수위 이런 것들을 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기후 때문에 올 여름에도 이런 이제 수산물에 대한 폐사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예방하고자 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복 폐사율이 약 4% 정도 지금 감소를 했고 품질도 굉장히 좀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완도 전복 주식회사는 이게 뭐 1인 기업이나 1인 사업자가 아니고요. 완도군에 있는 약 1,200개 완도 어가가 출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도 전복 주식회사에 지원을 했지만 사실상 그 1,200개의 완도군에 있는 5,000개가 혜택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탄은 저희가 아무래도 또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이 어린이들이 이런 ESG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환경 리더로서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희 어떤 취지에서 전국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충남 서천군으로 가서 저희 갯벌과 그다음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가서 여기 보면 희귀 멸종 위기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4탄은 수산물 프로모션인데요. 저희 매장에 방문한 그 고객들이 저희 롯데마트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은 1%를 저희가 기부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동참해 주셨고요. 이 기간 동안 무려 행사 기간에 수산물 매출이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90% 정도 또 신장을 해서 회사에도 굉장히 큰 매출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3천만 원이 조성이 됐고요. 이 기부금을 가지고 저희가 또 5,000개로 또 갔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갔던 다시 5,000개로 돌아가서 생분해성 물에서 녹는 그 꽃게 자망을 저희가 전체 다 5,000개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또 영상으로 저희는 좀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 재생 부탁드립니다. 진심. 바다의 진심은 롯데마트 슈퍼의 진심을 담은 바다사랑 캠페인입니다. 1탄 바다숲 가꾸기. 롯데마트와 슈퍼는 바다 식목일을 기념하여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한 해양식물 잘피 모종을 심어 바다숲을 가꾸었습니다. 2탄 어촌과의 상생. 완도 전복의 상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 장비를 지원하여 어촌과 파트너사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3탄 어린이 해양 캠프. 해양 생태계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어린이 환경 리더를 양성했습니다. 롯데마트와 슈퍼는 바다에서부터 수산물을 채취, 해수를 담은 화로차로 신선하게 배송, 롯데안전센터에서 철저하게 검사하여 고객의 식탁까지 안전하고 신선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4탄 수산물 프로모션. 고객과 함께하는 참여형 수산물 프로모션을 통해 총 3천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했습니다. 5탄 생분해성 그물 기부. 롯데마트와 슈퍼는 어촌교원 분들의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응원합니다. 롯데마트와 슈퍼는 우리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심을 담아 바다의 숨결을, 어촌의 웃음을, 고객에게 건강한 식탁을 제공합니다. 바다의 진심. 네, 감사합니다.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짜임새 있게 좀 구성을 해봤고 아마 이러한 저희의 노력들이 아마 여기 계신 심사위원 분들께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즌 2입니다. 사실 여기서 그냥 시즌 1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또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시즌 2를 또 진행을 했고 아까 그 시즌 1은 2024년에 진행을 했었고요. 시즌 2는 이제 2025년 올해
다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 기회를 위해서 이번에는 전남 여수로 가서 롯데마트 이것도 여수점에서 또 이제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수로 갔고요. 여수점에 가서 해양 폐기물 직접 이번에는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해양 폐기물을 수거를 하고 해경과 함께 이런 안전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팽창시 구명조끼라고 해서 이게 아마 1인 2인 요즘에 어업 안전이 굉장히 이슈고 어업인들이 할 때 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기존의 조끼가 너무 두껍고 하기 때문에 착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팽창시 구명조끼가 죄송합니다. 나왔는데 이제 이게 또 비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가 같이 좀 지원을 해서 어민들한테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또 광어 폐사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광어 양식장으로 좀 달려갔고요. 광어 양식장에 아까 그 전복에서 설치한 마찬가지 스마트 수조 장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인증 수산물은 계속해서 매년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수산물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올해는 좀 문화센터로 가서 이제 고객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와 연계한 이런 수산물 쿠킹 클래스를 열어서 고객들한테 우리의 수산물을 알리고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좀 짜임새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의 이런 진심들이 이제 있기 위해선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롯데마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원 팀장님께서 아주 유쾌하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자연과 함께하는 상생의 묘미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바다의 진심인 모습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발표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발표입니다. 교육 현장의 마음을 어루만져온 사단법인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의 사례 함께하겠습니다. 함지혜 팀장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롯데마트 부럽습니다. 영상을 준비하셨군요. 네, 저희는 오비맥주처럼 영상을 보여주실 줄 알고 미처 준비를 못했지만 여기 앞에 화면에 사진이 많이 준비되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분위기를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저의 강점인 스토리텔링을 살려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저희의 CSR 활동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을 준비해 주신 이투데이 관계자분들과 지금 이 자리를 빛내고 계신 분들 많진 않네요. 네, 더 수가 적어서 소중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활동을 의미 있게 읽어주신 심사위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GS칼텍스 CSR 프로그램 마음톡톡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함지혜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10년 넘게 학교 현장에서 이어온 정서와 관계 회복의 여정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음톡톡이 어떤 사회 문제에 주목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풀고자 했는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방향을 전환하면서 임팩트를 추구해 왔는지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함께 만들어온 사회적 가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톡톡이 시작되기 직전 해인 2012년 여러분은 어디서 무얼 하고 계셨나요? 네, 저는 그때도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2012년은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뉴스에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교육부에서도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곤 했는데요. 이때 GS칼텍스는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심각한 사건 말고도 알게 모르게 학교폭력에 노출되거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은 현실에 주목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건강한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일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요. 그렇게 2013년 마음톡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말로 그 어려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집단 예술 치료라는 솔루션으로 건강한 마음 성장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초기에는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선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2019년까지 약 2만 명의 아동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말로 하지 못했던 마음을 예술을 통해서 표현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자신을 이해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치유와 회복은 참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실이라는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문제는 다시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중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같은 반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실 힐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치료사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예술 치료사들이 아이들의 일상인 교실로 들어간 것인데요. 모든 학생의 마음 건강을 위한 예방적 프로그램의 시작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교육부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교실 힐링을 펼쳐나갔고요.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봉사단과의 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업과 비영리 단체가 손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CSR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교실 힐링은 지금까지 57개 중학교에서 8,200여 명의 아이들을 밀도 있게 만나왔는데요. 표정이 굳어있던 아이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교실이 따뜻하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아 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고요. 10대 자살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대에 필요한 CSR은 무엇일까? 보다 지속 가능한 변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수혜를 받는 학교의 수는 한정적이었고요. 예술 치료사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코로나 직후에 교실 회복이 절실하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교실에는 정서 행동 위기 학생, 그러니까 정서적 행동적으로 학교 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었고요. 교실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교사들의 몫이 되고 있었습니다. 학교와 아이들의 지속 가능한 변화는 결국 교사에게서 시작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치료사는 학교를 떠나지만 교사들은 학교에 남아서 아이들과 함께 하거든요. 어려워진 교실을 잘 견뎌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도구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의 연구개발 끝에 2022년에는 교사가 진행하는 마음 톡톡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예술치료사는 교사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돕고요. 교사는 예술치유 기반의 사회정서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사연수에 오셨던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교사로서 아이들의 마음을 돌봐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제가 교사인 제 마음을 돌본 것은 참 오랜만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선생님은 연수에서 배운 활동 너무 좋아서 어서 우리 반 아이들과 해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마음톡톡 교사 연수는 소진된 교사의 마음을 먼저 돌보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회복은 교실로, 아이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예술치유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안의 갈등은 줄고 웃음은 늘었습니다. 정서회복이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친구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작은 순간들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교사가 중심이 된 마음톡톡은 이 작은 순간들을 전국에 있는 학교 곳곳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참여했던 학생들이 편지를 보내온 적이 있는데요. 그 편지에는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향적인 성격이어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친구 사귀는 게 큰 숙제였대요. 친구 사귀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 마음톡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반 친구들하고 친해져서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선생님이 진짜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반이 이렇게까지 하나 될 수 있는지 몰랐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마음톡톡은 학급과 개인을 모두 세상에서 빛나는 별이 되도록 해주는 마법의 물약 같아요 라고 동심 가득한 이야기를 들려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저희에게 부탁을 해왔는데요. 마음톡톡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역할을 해주길 바래 라고 당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280여 개의 전국 학교에서 2만여 명의 학생들이 마음톡톡에 참여했고 교사와 함께하면서 저희는 더 다양한 지역에서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톡톡의 변화는 어느 한 주체만의 공로가 아닌데요. 기업과 비영리 단체 그리고 전문가와 학교 교사가 함께 만들어온 결과입니다. 먼저 GS 칼텍스는 단발적 후원이 아니라 정서와 관계 회복이라는 장기적 사회 문제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13년 동안 멈추지 않고 진정성 가득한 CSR 활동을 펼쳐오신 GS 칼텍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톡톡에 예술 치료사들이 있습니다. 예술 치료사들은 전문성과 따뜻함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상상하면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준 예술 치료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실링을 정규 수업으로 편성했던 중학교들과 자발적으로 교사 연수에 찾아와서 열정적으로 배우시고 또 학교에 가셔서 꾸준히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는 마음톡톡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 교육봉사단까지 이 모두가 마음톡톡 CSR 협력 모델의 중요한 주체들이었습니다. 네, 앞서서 살펴봤던 한 중학생 친구의 당부처럼 마음톡톡은 교사와 학생 사이 그리고 학생과 학생 사이를 연결하면서 교실과 학교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정서적인 변화와 관계 회복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주체가 마음을 모아서 만들어가는 긴 여정인데요. 마음톡톡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교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는 사회를 위해서 조용하지만 깊은 걸음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지혜 팀장님께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톡톡 이야기, 너무나도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덕분에 한편의 예쁜 동화책을 함께 읽는 듯한 발표였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발표는 네 번째 발표입니다. 가치 확산의 모범을 보여준 주식회사 이노션의 발표인데요. 김세원 시니어 매니저님께서 지역사회와 함께한 실천이 어떤 울림을 만들었는지 함께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노션에서 CSR 담당하고 있는 김세원 시니어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CSR 필름 페스티벌 좋은 무대에서 또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돼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발표의 기회까지 주셔가지고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발표를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사실 저한테 한 10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는데 사실 뭐 1시간 정도 주셔도 꽉 차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알찬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의 시간은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콤팩트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콤팩트하다고 핵심이 빠지면 안 되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솔루션 도출했고 그 다음에 어떤 임팩트를 남겨서 결국 여러분들이 모두 상 받을 만하다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노션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광고 마케팅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 목욕탕 만든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마케팅 회사가 왜 목욕탕이야?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목욕탕이 중심이 아니라 더 큰 범위에서는 소셜 공간 리브랜딩, 사라져가지만 취약계층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간을 발굴하고 회생시키자는 큰 골자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골자를 잡았을 때는 우리 마케팅 브랜딩 회사로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브랜딩을 살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 왜 안성시랑 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은 기부금으로 전액 지원하다 보니까 그 공익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장소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프로젝트가 예산이 넉넉하고 비용 이슈가 없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런 조건들을 다 하다 보니까 저 7개 조건이 모두 필수 조건인 곳을 찾기 쉽지는 않았고요. 운명적으로 저희 여러
가지 그 여러 지자체를 만나면서 목욕탕을 직접 물색한 결과 안성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곳이 안성시 리노베이션 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30년 정도 동안 낙후되어 있기도 했고요. 사실 낙후된 것도 문제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게 지역 주민 만나고 답사를 다니면서 이곳을 그러면 모두가 좀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적용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좀 하나씩 디벨롭을 했었는데요. 사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목욕탕이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기존에 있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또 디벨롭하고 고민하고 한 결과 그래도 한번 마지막으로 더 이제 이곳을 가봐서 조사를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시동을 걸고 가려고 하는데 안성시 1주년 주무관에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사망 사고가 탕내에서 발생해서 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로서 꽤 오랫동안 준비했고 했는데 너무 쇼킹했고요. 하지만 그러면서 짧은 시간 동안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조사했던 내용들, 그 기획했던 내용들을 복귀하면서 저희가 정말 많이 조사를 했었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을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목욕탕 사장님께서는 CPR 자격증까지 있으시고 이런 목욕탕 내에서 어르신들의 사망 사고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뉴스 기사들을 검색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기사들이 심심찮게 발견이 되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목욕 사망자가 5배나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게 리스키해서 우리가 안 할 문제가 아니라 리스키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나서야 될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단순히 그냥 유니버셜이 아닌 가장 안전한 목욕탕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컨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나온 컨셉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 일중 목욕탕입니다. 저희는 이 일중 목욕탕 컨셉으로 또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연 이 원인들이 무엇인지 의료 논문들을 정말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의료 논문 저희가 또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비전문가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안성의료복지협동조합이라는 저희 함께하는 협력 기관과 거기에 또 의료진 분들이 9분이나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전문 소견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는지를 방법들을 정립하기 시작했고 가장 크리티컬한 것이 히트 쇼크.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급격하게 변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쇼크가 와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목욕탕이 이렇게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중에서는 익사, 낙상 등 여러 가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서 저희는 단순히 디자인적으로 안전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이용객들이 입구부터 출구까지 가장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목욕할 수 있을까를 정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객의 동선에 따라서 이 설계를 하게 되고 먼저 입구에서는 그 안전 목욕법을 안내하면서 저희가 직접 또 개발한 바이탈 체크 기계 얼굴만 대면은 이제 심박수나 뭐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컨디션을 알려주는 기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컨디션을 확인하고 사실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목욕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온수로 서서히 몸을 온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입욕했다가 또 거기에서 입욕하셨다가 또 의식을 잃으시고 돌아가신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씩 10분씩 나와서 이렇게 또 식히고 그리고 안전하게 또 몸을 서서히 온도를 내리면서 퇴장하시는 것까지 여정을 재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10분이어서 너무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리면 시간을 빼먹을 것 같고요. 간단히 넘어가서 보여드리면 입구엔 이렇게 안내법을 설명하고 바이탈 체크로 상태를 확인하고 들어가서 이제 몸을 서서히 데피기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차를 마시는 거여서 탈의실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설치하고 또 저희가 되게 중요한 것은 아래 열선을 깔아가지고 워밍업 존이기도 하면서 미끄럼 방지 계속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었고요.
정말 최근에 저희 아버지 지인께서도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익사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10분마다 싱잉뱅이를 올려서 내가 10분 있었거든, 잠깐 나갔다 쉬어야지 알리시는 알림벨을 만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말 약간 집요하다 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저희가 안전 요소들을 배치를 했고요.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익사 사고 왔다고 했잖아요. 골든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또 저기 초록색이가 하셨을 텐데, 동양인들의 보색인 초록색으로 타일을 설치해서 해놓고, 또 이제 시야를 가리지 않는 벽체를 만들었고, 곳곳에 이제 SOS 버튼과 또 이제 키에도 호루라기를 배치했습니다. 또 여기 또 디테일을 신경 쓰고요. 저희가 이제 안전을 고려한 물품들로 만들어서 비치하기도 하고 선물로 나눠드리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히 한 공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모든 컨텐츠랑 설계, 도면까지 다 담아서 오픈소스로 만들었고요. 이를 파트너 기관인 월드비전과 경기도청 자료시에 올려놔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했습니다. 이 이후에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 이쪽에 직접 문의 주신 곳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프라 짓고 끝 하면 사실은 지속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 오래 했고 사회공헌 전문가로서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저희가 떠나더라도 계속 지자체에서 이어질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다 알기 때문에 저희 설계부터 사실은 계속 미팅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갔고요. 이걸 다 설명드리긴 좀 시간이 부족하니 몇 가지 특이점을 말씀드리면, 고령층 분들에게는 고위험군 분들에게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또 일죽면에서 이제 서로 돌봄 체계를 구축해서 일죽동친의 동네 친구라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시골 지역 여러분 가셨을지 모르겠지만 80대 이상만 노인으로 칩니다. 다 50에서 70대 정도는 거의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죽동친은 50대, 70대로 구성된 분들이 고령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목욕탕 가거나 같이 이렇게 나들이를 가거나, 또 동행 서비스 혹은 건강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초기 비용은 저희가 진행했지만 지금은 안성시에서 약간 파트타임 일자리로서 지금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지속 가능 구조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로 저희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협력 구조를 만들어서 한양대에서도 감사하게도 컬렉티브 임팩트의 대표 모델로 좀 소개할 수 있겠다 하셔서 같이 지난 9월에 성황리에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9개 기관이 촘촘하게 본인들이 잘하는 일들을 추진하면서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공간, 저희의 업력을 발휘한 공간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를 통해서 서로 돌봄이 구축이 되어서 일상이 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서 만들었고요. 1차 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문 컨설팅 기관의 평가를 의뢰한 결과 투자 대비 사회적으로 나온 SROI가 3배 이상 되는 효과를 저희가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상을 많이 받아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레드닷 베스트 오브 베스트 외에도 14개 이상의 상을 수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이노션은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크게 사회공헌 추진한 게 이 프로젝트가 처음입니다. 근데 이 성과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 그리고 또 의미 있으면서도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할 예정인데요. 아까 보신 협력 구조처럼 저희는 늘 협력이 열려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기 밑에 저희 이메일로 편하게 연락 주시고, 또 추가적인 협력을 원하신다면 저희 쪽에 또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세원 시니어 매니저님 너무나도 멋진 발표 함께했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을 세심하게 신경 쓴 일중 목욕탕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한 번쯤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 사회와 함께한 실천 또 다양한 사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이번 발표는 상생협력부문 수상 기업인 주식회사 롯데웰푸드의 사례 함께하겠습니다. 이승기 매니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롯데웰푸드의 이승기 매니저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소소한 저희 미약한 이런 활동들을 좋게 봐주시고 이런 좋은 상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롯데웰푸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롯데 제과가 롯데푸드라는 식품회사 합쳐져서 롯데웰푸드라는 종합 식품 기업으로 지금 다시 하고 있고요. 기존에 롯데 제과라고 설명하면 좀 많이 익숙하실 텐데 롯데 웰푸드라고 하면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 저희 롯데 웰푸드는 CSR 부분에서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나눔, 따뜻한 세상, 이게 저희 CSR의 슬로건이고요. 이 슬로건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CSR 활동 출발점은 많은 기업들도 뭐 마찬가지시겠지만 마케팅적 고민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 제품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빼빼로를 들 수 있는데요. 빼빼로 하면 많이 생각나시는 부분이 빼빼로 데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빼빼로 데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상술적이다, 뭐 기업의 마케팅적인 상업적 활동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소비자들이 만들어 주신 이런 데이거든요. 영남 지역에 있는 여고생들이 빼빼로처럼 좀 빼빼지자라는 좀 재미있는 의미로 이렇게 선물을 주다가 이게 빼빼로 데이가 유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그런 소비자들의 이런 따뜻한 사랑을 어떻게 저희가 좀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고민을 했던 부분이 빼빼로에 대한 CSR 활동의 출발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두 번째 대표적인 제품은 자일리톨입니다. 자일리톨은 저희의 기존에 있는 다른 제품들과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이제 과자가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기능적인 표현에 있어서 뭐 다소 어려운 부분은 뭐 많은 제조사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많은 조언도 구하고 많은 활동을 같이 협업 관계로 오랫동안 지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분들이 뭐 인증한 뭐 추천하는 그런 문구를 많이 썼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적인 한계가 최근에는 많이 있어서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진심으로 좀 소비자들한테 베풀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좀 이래 진심으로 좀 다가가자라는 부분에서 저희 CSR 활동이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할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저희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위험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 이후에는 상당히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게 가장 부족할까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동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이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새로 태어나는 저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시설에 대한 투자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하지만 그 소수의 아이들이 아직 존재하죠. 그 지방에서는. 근데 그 친구들이 놀 공간, 그 친구들이 영위할 수 있는 재미난 공간들이 많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죠. 두 번째는 의료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에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의료 시설 또한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좀 적은 의료 시설들이 이런 큰 지방에 많이 좀 분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큰 문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웰푸드가 이 부분을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동 시설에 대해서 빼빼로의 수익금을 활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놀 수 있는 재미난 공간, 지역 아동센터를 지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역 아동센터를 지어주는 활동들을 많은 기업에서, 많은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더 다르게 접근했고요.
이 친구들과 장기간 만나면서 이 친구들이 원하는 놀이공간, 원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워크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저희가 아동 디자인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그런 만들어주는 현실이 되는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감리 활동도 이 친구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단순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에서 상당히 좀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뿌듯함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의료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 고민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좀 거리적 접근을 좀 상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고민해서 닥터 자일리도 버스가 간다라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감사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하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캠페인은 닥터 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캠페인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병원이 먼저 찾아가는 이동형 치과 진료 캠페인입니다. 왜 이동형 치과 버스가 필요할까요? 보시다시피 농촌에는 병원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동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이 도시에 약 90%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특히 올해를 좀 본다고 하면 제가 지난달에 울릉도를 다녀왔습니다. 울릉도에 약 한 9천 명의 주민들이 살고 계신데요. 치과 병원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치과 병원이 대부분 어르신들을 좀 진료하시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이제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학교를 좀 빼먹다기보다는 학교에 얘기를 하고 2박 3일 동안 강릉에 가서 치과 진료를 받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저희가 6월 달에는 서해에 있는 보름도라는 군대로 봤을 때는 겨우고지인데요. 그래서 방문해봤었는데 한 300~400명 정도의 그 주민이 계신데 치과는 없습니다. 그때 이분들도 배를 타고 나와서 뭐 인천을 가셔서 치과 진료를 받고 그러시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본 상황은 또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치과 진료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치과 진료는 그냥 치료를 넘어서서 식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저작 기능이 없게 되면 기본적인 생활의 권리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치과 접근성의 문제는 인간의 기본 욕구와 삶의 질이 침해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저희 자일리톨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감사하게도 저희 이제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이어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닥터 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캠페인이었고요. 세 가지의 문제점을 좀 많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고요. 치과까지 물리적 이동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 치과 진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한번 가서 진료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 가야 되는데 그런 이동, 대기, 예약, 조정까지 상당히 시간적 부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섬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나와야 되거나 아니면 진짜 지방에서도 이동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되게 단순합니다. 그럼 우리가 치과가 직접 그들한테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탄생한 게 저희 이동형 치과 진료 버스입니다. 롯데헬프드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버스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이 대해서 많이 운영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사실 서포트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 버스 안에는 두 개의 이제 체어가 있습니다. 그 체어 안에서는 일반 치과에서 진료 받으실 수 있는 대부분의 진료를 가능하게끔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구강 검진이나 진료부터 충치, 치료, 필요하다면 발치까지 다 가능한 서비스가 다 가능합니다. 이래서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롯데 자일리톨이 함께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사실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당연하다시피 치과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치과 진료를 많이 안 받다 보니까 많이 관리가 안 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 진료를 하게 되고요. 필요에 의해서는 충치 치료, 불소도포,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발치, 다양한 진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당한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나 지역 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장애인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 그리고 군부대까지 다양한 곳을 다니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저희 건치상이라는 진료를 하시다가 제한치과의사협회에서 의사분이 진료하시다가 관리가 잘 된 친구들에게 건치상이라는 이제 장학금 수요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친구들에게 좋은 추억과 그리고 이제 치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동기부여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것 때문에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동할 때 치위생사 협회 분들과 같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진료가 끝나고 나면 이제 구강 교육도 우리가 이 진료가 끝난 이후에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저희 회사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있죠. 저희 자일리톨을 포함해서 다양한 과자들을 뭐 이제 증정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농어촌, 도서상간, 오지마을 등 의료소외 지역에 쉼없이 달렸던 것 같습니다. 정량적 성과라고 하기는 좀 웃기긴 하지만 저희가 이때 동안 달렸던 거리가 좀 환산해 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환산해 봤습니다. 환산해 보니 47,000km 정도 달렸던 것 같고요. 진료 회차는 한 140회, 그리고 저희에 함께 해주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의생사협회에 그런 참여 의료진이 한 1,300명, 그리고 그분들에게 진료를 받으신 분이 한 7,30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CSR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2013년도부터 이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1회부터 어디를 갔는지 한번 쭉 펼쳐봤더니 상당히 많이 돌아다녔더라고요. 뭐 서해 끝에 백령도부터 동쪽의 울릉도, 남쪽의 제주도까지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TV나 공익방송도 여러 채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저희에 대해서 재조명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격려 덕분에 저희가 지금 10년 넘게 이 활동을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뿌듯하게 기분 좋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희가 힘이 되는 것은 이런 뭐 정략적인 성과나 이런 평가보다도 항상 저희 갔을 때 웃으면서 반겨준 저희 참여자들, 아이들, 어르신들, 장애인분들, 그리고 이제 군부대의 장병들의 따뜻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롯데웰푸드는 어디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자일드 보스는 계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승기